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80억 달러, 하나 52조 원짜리 중동 최대 방공 입찰에서 미국이 한국에 완패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5개국 중 미국을 선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로비를 했고 부품 수출을 막았고 외교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28년 무패 기록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천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덮개 아래 조용히 서 있던 그것.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목격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분석의 오류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이라는 걸.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3층 회의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잠결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중동 통합사령부였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언 실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중동 5개국 연합 통합 방공 체계 구축 사업. 총 규모 380억 달러. 한화로 52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무부 중동 군사협력 담당 차관보. 28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펜타곤 출신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중동 무기 수출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만든 길 위에서 저는 걸었습니다. 걸프전 때 현장에 투입됐고 이라크전 때 패트리어트 배치를 총괄했습니다. 중동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은 제 손을 거쳤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미국이 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기록이 깨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에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성조기가 형광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무부 정책국장, 방산업체 대표 4명, 그리고 중동사령부 참모들이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380억 달러라는 숫자가 첫 페이지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언 실드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5개국 연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80억 달러. 중동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차세대형 PAC-3 MSE를 기본으로 사드, 하이마스까지 통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로버트 하딩이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담당 수석부사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은발의 검은 정장. 30년 넘게 중동에 미사일을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이스라엘 라파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화디펜스와 LI 지넥스원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천궁2를 중심으로 한 통합 방공 패키지.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2~3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참모가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번에 UAE에 천궁 좀 판 거 가지고 자신감이 붙었나 보군요. 로버트가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말합시다. 380억 달러짜리 통합 방공을 한국한테 맡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궁이요? 실전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훈련장에서 표적기 몇 개 맞힌 게 다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380억 달러짜리 통합체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스템 통합 능력, 실전 검증 기록, 글로벌 군수 지원망. 전부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진짜 경쟁자입니다. 회의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가 웃으며 커피를 들었습니다. 380억 달러.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데 90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입찰 시작 이틀 후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국방정보국 DIA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5년 전 37억 달러, 지난해 173억 달러, 5년 만에 4.7배가 뛰었습니다. 중동 시장 점유율은 8%에서 27%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58%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형 무기나 장갑차 같은 저가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통합 방공은 다릅니다. 레이더, 지휘 통제, 미사일, 탄두, 전부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 기술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로버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브레넌,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 컨소시엄한테 기술 설명회를 따로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비공개 설명회.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설명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궁2 독자 기술 기반 통합 방공 솔루션. 독자 기술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미국 라이선스 없는 순수 국산 체계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스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사라졌습니다. 설명회 하나로 380억 달러가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치는 필요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국무부 정책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핵심 부품 수출 승인건이 있었습니다. 적외선 탐색기 관련 부품이었습니다. 승인 대기 중이었죠. 검토 기간을 늘려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6개월이면 됩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부품 승인을 6개월 지연시키면 한국은 아이언 실드에 제때 납품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부품이니까요. 검토 기간 연장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입찰에서 미국이 부품 승인으로 경쟁자를 견제한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3주 후 로버트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흥분해 있었습니다. 브레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아들이 MIT에서 제 후배입니다. 전역을 같이 했는데 아버지한테 패트리어트를 강력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요? 사우디 국방부 기술평가단에 우리 기술 고문을 넣었습니다. 비공식으로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건 평가에 영향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28년 동안 중동 무기 시장을 이렇게 지배해왔습니다. 기술로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로비로, 인맥으로, 부품 승인권으로, 외교적 압력으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 시스템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입찰 마감까지 60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기술 점수에서 밀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중동 정치 문제로 사우디가 꺼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품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흔들릴 거였습니다.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380억 달러는 미국 것이 될 거였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국방정보국이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긴급 한국 컨소시엄 기술 제안서 변경 사항. 클릭했습니다. 첫 줄이 보였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제로로 변경한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로.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산 부품 의존도 제로. 적외선 탐색기, 관성항법 장치, 레이더 송수신 모듈. 전부 한국 국산으로 대체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승인 지연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부품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막으니까 바꾼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이 28년 동안 휘둘러온 가장 강력한 무기, 부품 승인권. 그게 무력화됐습니다. 로버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수정 제안서를 냈습니다. 미국 부품 제로입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레이더 핵심 모듈은 우리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어요. 허풍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보국 보고서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지난 7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에 14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됨. 14조 원. 7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입찰 마감 30일 전이었습니다. 1차 기술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표가 보였습니다. 기술평가 점수 1000점 만점. 미국 컨소시엄 871점. 프랑스 탈레스 794점. 이스라엘 라파엘 812점. 한국 컨소시엄 923점. 숫자를 3번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923점. 미국보다 52점 높았습니다. 1000점 만점에서 52점 차이. 그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봤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항목에서 한국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에서도 만점이었습니다. 요격 시뮬레이션 정확도 한국 97.3%, 미국 91.2%, 6.1% 차이. 이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실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6%가 벌어진다는 건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독자 기술 비율. 미국 컨소시엄은 100%가 미국 기술이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국산화율 94.7%, 미국 부품 의존도 0%. 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94.7. 레이시온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7번 울렸습니다. 새벽이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뭡니까? 이 시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1차 평가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점입니까? 871점입니다. 로버트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은요? 923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조작입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평가단에 우리 고문을 넣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보고서 뒷장을 넘겼습니다. 평가단 구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 4명, 이집트 3명, 요르단 2명, 카타르 2명, 쿠웨이트 1명.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기술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고문 참여를 제안하기로 5개국이 합의했습니다. 외부 고문 참여 제안. 로버트가 비공식으로 넣은 기술 고문이 빠진 겁니다. 28년 동안 미국이 써먹던 방식이 막혔습니다. 중동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합시다. 절차상 하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923이라는 숫자가 형광등 빛에 선명했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해봐야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52점 차이를 그냥 인정하란 말입니까? 한국한테요? 한국한테 그 말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8년. 그 28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중동방공 시장은 미국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지켰고, 사드가 확장했고, 하이마스가 굳혔습니다. 그 위에 로비와 외교와 부품 승인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 금이 갔습니다. 923대 871점, 52점이라는 금이 숫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부품 없이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나라가 우리 없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923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펜타곤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을 웃어넘길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천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923점을 받은 제안서에 적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찍은 흑백 사진.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한마디를 자주 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건 쇳덩이를 파는 게 아니다. 신뢰를 파는 거다. 신뢰를 잃으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잃으면 동맹을 잃는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기 시작한 건 점수가 아니라 신뢰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펜타곤 보고 회의는 참혹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52점 차이라고요? 한국한테. 회의실에 앉은 14명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직접 가십시오. 중동 현지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한국이 뭘 보여줬길래 923점이 나왔는지 눈으로 보고 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로버트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천궁이 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리야드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기내에서 내내 노트북을 봤습니다. 패트리어트 성능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3월인데도 30도가 넘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였습니다.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우디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기술평가단장 파이살 알라시드 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 영국 샌드허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차 평가에서 한국이 923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까? 파이살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내일 시연이 있습니다. 시연이요? 한국 측이 5개국 평가단 앞에서 실사격 시연을 합니다. 미국 측 참관도 허용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사격 시연이라면 숫자가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보면 약점이 보일 겁니다. 훈련장 성적이 실전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923점.
그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28년간 쌓아온 것보다 52점이 높았습니다. 52점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남쪽으로 340km. 사막 한가운데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차로 3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었습니다. 축구장 20개는 될 크기였습니다. 사방이 모래였고 가운데에 콘크리트 관측소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침인데도 벌써 38도였습니다. 부츠 밑으로 모래가 밀렸습니다. 관측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개국 평가단 15명이었습니다. 사우디 군복, 이집트 군복, 요르단 군복, 별이 달린 사람만 4명이 보였습니다. 저와 로버트는 참관인 좌석에 앉았습니다. 관측소 유리창 너머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궁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발사대가 8기 배치돼 있었습니다. 녹색 미사일 포드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차량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손짓과 태블릿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파이살 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일 탄도미사일 요격.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약점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표적기가 발사됐습니다. 80km 밖에서 올라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자동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3초 만에 교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흰 연기가 사막 하늘을 갈랐습니다. 12초 후 화면에서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파이살이 확인했습니다. 로버트가 메모를 했습니다. 단일 표적 요격은 패트리어트도 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진 놀랄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동시 다발 교전. 5발 동시 발사. 표적기 5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높이도 달랐습니다. 고도 15km, 8km, 3km, 심지어 500m 초저고도 하나까지. 이건 어려운 시나리오였습니다.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표적을 한 체계가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천궁 레이더가 5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5개가 떴습니다.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7초 간격으로 5발이 나갔습니다. 관측소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하나. 초저고도 500m 표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면 반사파 때문에 레이더가 혼동하기 쉬운 고도입니다.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1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5발 오격추. 100%. 관측소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집트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요르단 대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메모장을 봤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포와 공격 대응. 표적기 12대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네 방향에서 3대씩. 이건 패트리어트로도 어려운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동시 교전 능력이 보통 8발에서 10발이었습니다. 12발 동시는 체계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천궁의 레이더가 12개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쏟아졌습니다.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습니다. 관측소 유리창이 진동했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8기 격추, 10기 격추, 그리고 12기 전부 사라졌습니다. 발사부터 마지막 격추까지 47초였습니다. 12발 12격추.
100%. 관측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장성이 파이살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의 대답은 영어였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동시 교전 능력은 최대 9발입니다. 방금 천궁은 12발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그 말이 관측소에 울렸습니다. 15명의 평가단 전원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로버트도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212.47초. 100%. 그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마지막이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탄도미사일 2발과 순항미사일 4발, 드론 6기 동시 공격, 총 12개 표적, 종류가 전부 달랐습니다. 속도도 달랐습니다. 고도도 달랐습니다. 이건 실전에서나 볼 수 있는 복합 위협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돌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12개가 떴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빨간색은 탄도미사일, 주황색은 순항미사일, 노란색은 드론이었습니다. 속도가 전부 달랐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빨랐고 드론은 느렸습니다. 이걸 하나의 체계가 동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천궁이 움직였습니다. 레이더가 12개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매겨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1순위, 순항미사일이 2순위, 드론이 3순위. 미사일이 순서대로 발사됐습니다. 탄도미사일부터 잡았습니다. 2발 모두 12초 만에 격추. 이어서 순항미사일 4발. 23초 만에 전부 격추. 마지막으로 드론 6기. 느린 표적이지만 소형이라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았습니다. 관측소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노란 점 6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12발 12격추. 100%. 3번 연속 100%. 관측소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파이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장군이 한국 기술진 쪽을 보며 엄지를 올렸습니다. 카타르 대령이 아랍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관측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옆에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30년 방산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관측소로 올라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 김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에게 결과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태블릿이었습니다. 파이살이 화면을 봤습니다. 총 36발 발사, 36발 격추, 요격률 100%, 반응시간 평균 2.7초, 동시 교전 최대 12발. 파이살이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패트리어트 PAC-3 MSE의 시연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 최근 시연 기록은 요격률 87%였습니다. 100%와 87%. 그 차이는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버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연장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레이더 간섭이 적으니까 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교 카드를 씁시다. 사우디 왕실에 직접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군사 동맹을 무기 판매의 지렛대로 쓰자는 뜻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본 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6발 36격추. 100%.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에게 시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00%입니다. 3번 연속으로.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말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가동하십시오. 사우디 왕실의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메시지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 파트너입니다. 안보 파트너십의 연속성은 방산협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포장한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 공식 회신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까진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한 무기 도입 결정은 기술적 우수성과 작전 적합성에 기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독립적으로. 그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누군가 일부러 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서한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가 서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게 놓아서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40년. 로버트가 말한 숫자였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군사 동맹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미국은 사우디에 2,700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았습니다. 패트리어트, F-15 에이브럼스 전차. 사우디 군대의 80%가 미국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80%가 사우디를 지켜줬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복잡해집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패트리어트가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이 피격됐을 때 미국은 즉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맹.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미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우디가 그 질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바에서 로버트와 마주 앉았습니다. 위스키를 시켰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시도해 봅시다. 뭐요? 한국 기술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5개국 평가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냅시다. 한국 시스템의 실전 미검증 문제, 군수 지원 체계 부재, 장기 운용 시 부품 수급 리스크.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위스키가 목을 탔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 시연에서 약점을 봤습니까? 로버트가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5초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 세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30년 방산 경력의 사나이가 못 봤다고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5개국 평가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검증 기록 부재, 전시 군수 지원 가능성 의문, 독자 기술 주장의 신뢰성 검증 요청. 항목이 23개였습니다. 사흘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직접 작성한 답변서였습니다. 147페이지였습니다. 23개 질의에 대해 하나하나 데이터와 함께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군수 지원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현지에 정비 거점 3곳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부품 재고 18개월분을 사전 배치했고 기술 인력 상주 계획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답변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리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47페이지였습니다. 한국 독자 핵심 기술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표가 있었습니다. 레이더 AESA 모듈, 국산. 적외선 탐색기, 국산. 관성항법 장치, 국산. 탄두신관, 국산. 추진 모터, 국산.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국산. 11개의 핵심 기술 전부 국산이었습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이 중 절반은 우리한테 사갔습니다. 7년 만에 전부 바꿨다고요? 그가 답변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147페이지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품 승인을 늦추는 동안 한국은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교 압력을 넣는 동안 한국은 중동에 정비거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이살 소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리야드 시내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랍 전통 음식이 나왔습니다. 양고기와 사프란 밥이었습니다. 향이 진했습니다. 식사 중에 파이살이 말을 꺼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이 제안한 건 천국만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파이살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측이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방공은 천궁이 맞고 지상 화력 지원은 다른 체계가 맞습니다. 다른 체계라뇨?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사거리 300km급.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0k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하이마스의 사거리는 기본형이 80km, 확장형이 300km였습니다. 한국이 하이마스와 같은 사거리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무의 장점은 탄종 호환성입니다. 같은 발사대에서 유도 로켓도 쏘고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탄종별로 별도 운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로켓과 미사일을 같은 발사대에서 쏘지만 탄종 교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파이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측이 비공개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검이라고 합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포크를 짚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500km. 천궁이 방패라면 천검은 창이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가능한 체계를 한국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이마스 최대 사거리가 300km, ATACMS가 300km, 한국은 500km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200km 더 멀리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미국은 이런 통합 패키지를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방어만 합니다. 공격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한국은 방어와 공격을 하나로 묶어서 제안했습니다. 5개국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는 명확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 안이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천무와 천검을 검색했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정보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비밀 등급 자료가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하나에 로켓 6발 또는 미사일 2발 탑재, 탄종 호환, 사거리 최대 290km, GPS와 관성항법 복합 유도, 원형 공산오차 CEP 10m 이내, CEP 10m, 그 숫자에 눈이 멈췄습니다.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 CEP가 5m에서 10m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사거리 대비로 보면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검,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 고체 연료 추진, 초음속, 이 정도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방어는 패트리어트, 공격은 하이마스, 장거리는 ATACMS, 전부 미국에서 사세요. 각각 별도 계약, 별도 운용, 별도 군수 지원. 한국은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천궁으로 막고, 천무로 치고, 천검으로 뿌리를 뽑는다.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군수 체계, 하나의 거래. 미국한테서 세계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380억 달러. 그중 방공이 약 40%, 화력 지원이 35%, 기타가 25%. 한국이 방공과 화력을 한꺼번에 가져가면 미국에 남는 건 25%도 안 됩니다. 380억 달러의 75%가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285억 달러. 한화로 39조 원. 39조 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 앉자마자 이메일이 밀려왔습니다. 하나같이 긴급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국방정보국. 제목 폴란드. 한국 방공 체계 추가 도입 검토. 폴란드가 이미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상태에서 방공 체계까지 한국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을 기반으로 폴란드 통합 방공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규모 74억 달러. 두 번째 이메일. 국무부 유럽국. 제목 루마니아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보류. 루마니아가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보류하고 한국산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 무기 도입을 보류한 겁니다. 세 번째 이메일. 이건 로버트한테서 왔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본문만 한 줄이었습니다. 주가 보셨습니까?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미국 3대 방산주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개장 후 2시간 만에 레이시온이 4.7% 하락, 로키드 마틴이 3.2% 하락, 노스롭 그루먼이 2.8% 하락.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중동 방산 입찰 한국 우세 보도에 미국 방산주 약세 4.7%. 레이시온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만에 9조 원이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세 개 합치면 20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브레넌,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가 방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이언 실드에서 지면 주가가 더 빠집니다. 이건 수주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건 가장 무거웠습니다. 발신자가 이집트 국방부였습니다. 제목 한국 방산 기술 교류 협정 체결 의향서. 이집트가 한국과 방산 기술 교류 협정을 맺겠다는 공식 의향서였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미국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가 한국과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뉴스였습니다. 속보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한국 방공 체계 성능 분석 긴급 보고서 작성 착수. 일본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쟁자인 일본이 한국 무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이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분 만에 5개의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일본, 그리고 미국 방산주 폭락.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차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복도는 항상 넓고 조용했습니다. 성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관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차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렸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전부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까? 28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항상 이겼으니까요. 기술 점수에서 52점 뒤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입찰 결과가 나오기 3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격 협상이었습니다. 미국 컨소시엄이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래 제시가에서 18%를 깎았습니다. 38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18%면 68억 달러. 한화로 9조 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할인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수주를 따내야 한다고. 이걸로 안 되면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제안가가 이미 미국보다 23% 낮았습니다.
미국이 18%를 깎아도 여전히 한국이 5%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기술 점수에서 52점 차이,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종 입찰 결과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잠을 더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물을 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암호화된 화상회의 링크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국방부 회의실이 떴습니다. 파이살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5개국 대표가 배석해 있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깃발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저와 로버트,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도 접속해 있었습니다. 한국 측 화면도 떠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 대표와 LI지넥스원 대표, 그리고 정부 관계자 2명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파이살이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언 실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평가, 가격 경쟁력, 군수 지원 체계, 기술 이전 조건을 종합 평가한 결과 5개국 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국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만장일치. 5개국 전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 나라도 미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도, 이집트도, 요르단도, 카타르도, 쿠웨이트도, 전부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측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파이살이 박수를 쳤습니다. 5개국 대표들이 따라 쳤습니다. 로버트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가 화면을 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 다음 음성도 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차관의 화면을 봤습니다. 차관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쯤 지났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사무실로 오십시오. 보고서를 쓰셔야 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화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 얼굴이었습니다. 만장일치. 그 2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나라라도 미국을 선택했다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5개국 전부. 이건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중동이 미국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11%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23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923대 871점, 36발 36격추, 100%, 300km, 500km, 만장일치, 그리고 23조 원 증발.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겼다는 방향으로.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미국은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이겼습니다. 로비, 인맥, 부품 승인권, 외교 압력.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한국이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위기 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부품으로 압박했습니다. 동맹을 지렛대로 썼습니다. 기술 대신 로비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14조 원을 핵심 부품에 투자했습니다. 7년 만에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연장에서 100%를 찍었습니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방향.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펜타곤 복도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 뒷면에 아버지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잃으면 동맹을 잃는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28년 걸렸지만 결국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언 실드 패배 분석 보고서. 패배. 그 단어를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첨검. 500km. 파이살이 비공개로 언급했던 그것. 아직 공식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아직 모든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천궁으로 이겼습니다. 천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천검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천궁과 천무만으로 380억 달러를 따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천검은 언제 꺼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고서에 써야 했습니다. 펜타곤이 알아야 했습니다. 미국이 진 건 380억 달러가 아니라는 걸.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언 실드 패배 분석 보고서. 제목을 적고 커서가 깜빡이는 걸 30초쯤 봤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 동안 승리 보고서만 써왔으니까요.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가 낯설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기술평가단. 파이살 소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오전 리야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미 진 게임이었습니다. 더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검이 떠올랐습니다. 500km. 아직 공식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보고서에 써야 했습니다. 펜타곤이 알아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 파이살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지난번 시험장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지나쳤습니다. 더 남쪽으로 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초소의 사우디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이살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외교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막 바깥의 뜨거운 공기와 대조됐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경납고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발사대 8기. 시연장에서 봤던 것과 같았습니다. 레이더 차량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안테나가 멈춰 있었습니다. 점검 중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진 서너 명이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안쪽을 가리쳤습니다. 저쪽입니다. 천궁 뒤로 걸어갔습니다. 경납고 안쪽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줄어든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회색 천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워봤습니다. 8기. 천궁 발사대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형태가 달랐습니다. 더 길었습니다. 포드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천무입니다.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죠. 사거리 300km.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이 계속 걸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경납고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조명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거기에 또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검은색 천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워봤습니다. 12기였습니다. 천무보다 컸습니다. 포드가 더 굵었습니다. 길이도 더 길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파이살이 덮개 하나를 걷었습니다. 발사대가 드러났습니다. 금속 표면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포드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영어 표기가 있었습니다. 천검.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류로만 봤던 것이, 데이터베이스 숫자로만 존재하던 것이, 실물이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포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천무보다 확실히 굵었습니다. 추진 노즐이 보였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초음속, 사거리 500km 이상.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남자. 지난번 시연장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엔지니어. 시연 때 36발 36격추를 지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파이살이 소개했습니다. 한국 기술 총괄 책임자 김 박사입니다. 저는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김 박사가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장비를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천검을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연 때도 그랬습니다. 대답 전에 항상 잠깐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인지, 말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식 수치는 500km입니다. 공식 수치. 그 표현이 걸렸습니다. 비공식 수치는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물었습니다. 왜 12기입니까? 하필 그 숫자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2초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연 때는 한 번도 웃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숫자에 이유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천궁 시연에서 36발을 쐈습니다. 36발 전부 격추. 천무 사거리 300km. 하이마스와 정확히 같은 거리.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이란 내륙 주요 군사시설. 사우디 국경에서 500km 반경 안에 있는 위협시설수. 정확히 12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안보 위협을 분석했습니다. 500km 안에 있는 표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숫자만큼 발사대를 배치했습니다. 12기, 12곳. 하나도 남김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파이살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미국은 사우디에 40년간 무기를 팔았습니다. 패트리어트, F-15 에이브럼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라뇨?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맞춰서 조용히 준비해 놓는 것 말입니다. 저는 천검 발사대를 다시 봤습니다. 검은 덮개가 벗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이 차가운 빛을 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았습니다.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추가 구매를 권했습니다. 방어가 부족하면 패트리어트를 더 사세요. 공격력이 필요하면 하이마스를 사세요. 장거리가 필요하면 ATACMS를 사세요. 전부 따로, 전부 별도 계약, 전부 미국 가격표대로.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사우디의 위협이 뭔지 분석했습니다. 거리를 쟀습니다. 표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딱 맞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천궁으로 맞고, 천무로 치고, 천검으로 뿌리를 뽑는다.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답. 저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사막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모래 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납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천궁과 천무와 천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3장의 카드. 3개는 천궁만 봤습니다. 100%라는 숫자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천무를 알게 됐습니다. 300km라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몰랐습니다. 덮개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까지. 한국은 전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숨겼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비행기였습니다. 기내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기술 평가 분석. 923대 871점, 52점 차이의 원인을 적었습니다. 천궁의 동시 교전 능력, 요격률, 반응 시간. 전부 패트리어트를 앞섰습니다. 수치를 하나하나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미국이 지고 있다는 숫자를 직접 적어야 했으니까요. 2장. 한국 독자 기술 역량 분석. 국산화율 94.7%. 핵심 부품 11개 전부 국산. 미국 부품 의존도 제로. 7년간 14조 원 투자. 이 숫자들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14조 원. 한국이 조용히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미국이 로비에 쓰는 동안 한국은 기술에 썼습니다. 3장. 통합 패키지 전략 분석. 천궁, 천무, 천검. 방어와 공격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미국은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각 따로 팔았습니다. 패트리어트 따로, 하이마스 따로, ATACMS 따로.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3번 팔면 3배의 수익이니까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사면 한 번에 끝나니까요. 4장. 시장 영향 분석. 아이언 실드 패배 이후 연쇄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74억 달러 검토. 루마니아 패트리어트 보류. 이집트 기술 교류 의향서. 일본 분석 착수. 미국 방산주 하루 23조 원 증발.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후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결론 및 전략 재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을 이기는 방법을 써야 합니까? 로비를 강화하라고, 부품 승인을 더 조이라고, 외교 압력을 높이라고.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우뭉거렸습니다. 창밖은 검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니, 비행기에는 서랍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뒷면의 글씨. 신뢰를 잃으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잃으면 동맹을 잃는다. 아버지가 이 글씨를 쓴 건 냉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됐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오만해진다고. 오만해지면 신뢰를 잃는다고. 신뢰를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중동은 어떻냐?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 들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 나라는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나라야. 그런 나라가 만드는 무기는 다르다. 살기 위해 만든 거니까.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아직 미국의 라이선스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승인 안 하면 핵심 부품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부품 없이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독자 기술로 380억 달러를 따냈습니다. 승인권이라는 무기가 무력화됐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5장 결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아이언 실드에서 패배한 원인은 기술 여리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28년간 미국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로비, 인맥, 부품 승인권, 외교 압력,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은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7년간 14조 원을 핵심 부품 국산화에 쏟았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시연장에서 100%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분석해서 맞춤형 답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로비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미국이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동안 한국은 답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방향.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여기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전략 재현. 펜타곤이 원하는 건 한국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비를 강화하라. 부품 규제를 조이라. 외교 압력을 높이라. 그런 말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경납고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천궁 뒤에 천무, 천무 뒤에 천검. 하나씩 꺼내는 한국.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덮개를 씌워둔 한국. 그리고 김 박사의 표정.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의 표정. 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분석의 오류가 아닙니다. 전략적 자살입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술에 투자한 7년을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천궁 기반 방공 체계 도입 최종 합의 74억 달러. 루마니아,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공식 취소. 한국산 대한 협상 개시. 이집트, 한국과 방산 기술 교류 협정 체결. 천무 합동 생산 공장 설립 합의. 사우디, 천검 도입 공식 검토 착수. 왕실 군사위원회 승인. 숫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 두 선이 교차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고. 중동 시장 점유율 35% 돌파. 미국 38%. 3% 차이. 지난해만 해도 14% 차이였습니다. 1년 만에 11%가 좁혀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펜타곤 옥상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를 파는 건 쇳덩이를 파는 게 아니다. 신뢰를 파는 거다.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통보도 없이 와서 발사대를 세웠습니다. 부품 승인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지렛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보여주고 숫자로 증명하고 조용히 답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쇳덩이를 팔았습니다. 비싼 쇳덩이를. 로비와 압력으로 포장한 쇳덩이를. 40년 동맹이 한 장에 독립적으로라는 답변서로 흔들렸습니다. 28년 무패 기록이 923이라는 숫자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안쪽에는 아직 덮개가 씌워진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뒷면에 연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옆에 제 글씨를. 아버지는 쓰셨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잃으면 동맹을 잃는다. 저는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고 시장을 얻었고 동맹을 만들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100%, 300km, 500km, 923점. 만장일치, 점유율 35%,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덮개 아래에.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목격한 한국 방산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